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까지는 확률의 덧셈을 배웠었죠. 자, 확률 덧셈을 배웠는데요. 자, 오늘은 확률의 곱셈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률의 곱셈은 여러분들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확률의 곱셈은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에 항상 곱셈을 취한다고 했었습니다. 경우의 수 같은 경우는. 자, 그런데, 자, 이걸 한번 보시면요. 뭐, 얘는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고, 자,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는 사건 A와 사건 B를 같이 봐야죠. 동시에 일어날 때는. 자, 자, 또는 같은 경우는요. 사건 A와 사건 B를 따로 봤습니다. 그래서 더해줬는데요. 자, 그리고 같은 경우는 사건 A와 사건 B를 이제 하나로 봐야 되기 때문에 자, 이거 두 개를 곱해준다는 건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면요. 원래, 자, 어떻게 되냐면, 원래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 봅시다. 자,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동시에 일어날 확률 있죠. 일어날 확률은 자, 이거를 선생님이, 자, 정의로 접근을 할게요. 자, 우리가 정의로 접근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원래 사건 A와 관련된 이 전체 경우 수가 있겠죠. 자, 사건 A와 관련된 전체 경우. 자, 사건 A와 관련. 자, 그러니까 자, 사건 A와 관련된 전체 경우. 전체 경우의 수에서요. 전체 경우의 수에다가 자, 그 다음에 사건 이번엔 누구? B와 관련된 전체 경우죠. 이거를 보시면 자, 사건 B와 관련된 전체 경우죠. 전체 경우의 수. 자, 이게 결국에는 사건 A와,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가 지금 두 개 있는 겁니다. 자, 사건 A와 관련된 전체 경우. 근데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확률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사건 A의 경우의 수죠. 사건 A의 경우의 수. 사건 A의 경우의 수 에다가 곱하기 그 다음에 사건 B의 경우의 수죠. 사건 B의 경우의 수를 한 게 원래 확률의 정의로 접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이렇게 쪼개서 곱할 수가 있죠. 우리 곱셈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정리하면요. 자, 어떻게 되냐면요. 자, 이걸 정리하면 자,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자, 이 부분을 정리한 게 뭡니까? 자, 사건 A와 관련된 전체, A와 관련된 전체 경우의 수. 자, 전체 경우의 수 분의, 자, 사건 A의 경우의 수죠. 자, 여기다가 곱하기. 자, 이번에 얘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요. 자, 사건 B와 관련된 전체 경우의 수죠. B와 관련된 전체 경우의 수죠. 자, 전체 경우의 수 분의, 자, 사건 B의 경우의 수죠. 그러면, 자, 선생님이 이걸 왜 이렇게 분리를 했냐면요. 원래는 우리가 원론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이용해서 접근할 수도 있는데요. 사건 A와 관련된, 그러니까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확률이죠. 이 사건 A가 일어난 확률이 P라고 하고요. 사건 B가 일어난 확률을 일단 Q라고 놓은 겁니다. 그러면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곱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전 시간에 뭐 배웠냐면요. 각각의 우리가 이번에는 또는 같은 경우는 각각의 일어날 확률을 더한 거죠. 물론
그 정의로 접근을 해도 되는데 각각의 확률을 구한 다음에 더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이건. 그런데 우리 그리고 같은 경우는 A 사건하고 B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연결을 시켜줄 때는 저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P와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Q를 뭐 각각 구한 다음에 곱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자, 이해됐습니까? 자, 이거를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뭐 시행을 할 때 뭐 첫 번째 시행, 두 번째 시행, 세 번째 시행을 할 때 각각의 시행의 확률을 곱해도 상관이 없다는 걸 여러분들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로. 자, 문제가 어려울 것 같아도요. 자, 여러분들 충분히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자, 보시면요. 자, 보시면 네, 문제 한번 볼게요. 하나의 주사위를 두 개를 동시에 던진 겁니다. 한 개 주사위를 두 번 던질 때. 그러니까 한 개 주사위를 두 번 던진 거예요, 그냥. 뭐 동시에는 아닌데 한 두 번 던졌대요. 자, 첫 번째 나온 뭐 6의 약수가 나오고 두 번째는 뭐 소수가 나온대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얘 있죠. 얘를 분석하면은 자, 6의 약수는 뭡니까? 1, 2, 3, 6이 나오고요. 자, 두 번째 소수는 2, 3, 5가 나오죠, 지금. 그럼 우리가 원론적으로 접근을 하면 전체 6분의 6분, 6 곱하기 6분의 36까지가 나오는데, 이제 하나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4 곱하기 이게 네 가지가 나오죠. 네 가지가 나오고요. 첫 번째는. 자, 그 다음에 얘는 몇 가지? 그렇죠. 세 가지가 나옵니다. 4 곱하기 뭐 3이죠. 그러면 이게 확률의 정의로 접근하면 36분의 12 이렇게 해서 이렇게 3분의 이렇게 문제는 바로 풀리는데요. 자, 선생님이 자 이걸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어떻게 할 수 있다? 각각을 나눠서 쪼개서 얘와 얘를 곱한 것과 어떻다? 같죠. 6분의 4 곱하기 6분의 3이죠. 근데 얘는 뭡니까? 얘는 지금 첫 번째 그 주사위에서 뭐예요? 그렇죠. 6의 약수가 나오는 확률이죠. 6의 약수가 나올 확률이고요. 첫 번째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뭡니까? 뭐가 나올? 두 번째에서 소수가 나올 확률이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각각의 여러분들 확률을 구해서 곱해도 상관이 없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의를 이용해도 상관은 없는데요. 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정의로 문제 풀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정의로 문제를 풀어도 상관이 없는데 문제에 따라서는 뭐 시행을 뭐 3번, 뭐 4번, 5번 할 때마다 정의로 풀면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뭐 시행을 뭐 첫 번째 3번 하든 4번 하든 각각의 시행의 확률을 뭐 그냥 곱해버려도 상관이 없다고 그냥 기억을 하세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도현이가 A, B 두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A를 맞출 확률 4분의 1. 두 번째 맞출 확률 6분의 1이래요. 그러면 각각의 맞출 확률이 나왔죠. B 문제, 그러니까 두 문제를 맞출 확률이 지금 6분의 1입니다. 근데 B, 그러면 B 문제를 맞힐 확률이 뭐가 되죠? 그치? 이 B 문제를 맞힐 확률이 여러분들 뭐라고 놓으면 되죠? 그치? X라고 놓으면 되겠죠? 두 문제 맞힐 확률이 지금 6분의 1이죠. 그러면 첫 번째 맞힐 확률 4분의 1에서 두 번째 문제를 맞힐 확률 X를 해버리면 6분의 1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양변에 곱하기 4를 해버리면요. 자, 이거 없어지고요. 그리고 여기에 6분의 4, 3분의 2가 되겠죠. 그러니까 B 문제를 맞힐 확률이 지금 3분의 2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자, A 문제는 맞추고 자, B 문제는 틀릴 확률입니다. 그러면 A 문제를 맞힐 확률이 지금 4분의 1이죠. 자, B 문제를 틀릴 확률은 맞힐 확률이 지금 3분의 2이기 때문에 자, B 문제를 지금 틀릴 확률은 1에서 3분의 1을 뺀 그렇죠. 3분의 1이 되겠죠. 그러니까 B 문제를 틀릴 확률은 3분의 1이 되고요.
자, A는 맞추고 B는 틀리는 게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곱해버리면 12분의 1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선생님, 확률의 곱셈 같은 경우 쭉 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각의 곱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볼게요. 자, 어떤 시험에서 흥부가 합격할 확률이 5분의 1, 놀부가 합격할 확률이 5분의 1이에요. 근데 적어도 한 명. 적어도 한 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적어도 한 명이라는 것은 한 명만 합격해도 되고 두 명 다 합격해도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 흥부와 그 다음에 놀부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전체 경우는 흥부 합격, 놀부 합격, 그리고 흥부 합격, 놀부 불합격, 흥부 불합격, 놀부 합격, 그 다음에 둘 다 불합격. 이게 전체 경우죠. 그런데 적어도 한 명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 명 해당되는 건 요거죠. 적어도 한 명. 적어도 한 명이 합격하는 그 경우는 얘입니다. 그런데 얘네들을 각각의 케이스를 확률을 구하는 것보다 전체에서 이 확률을 구해서 빼버리는 게 낫겠죠. 그러면 둘 다 불합격하는 경우, 얘가 지금 합격했을 때 5분의 1이니까 흥부 같은 게 불합격하는 경우는 5분의 4가 되겠죠. 1에서 빼버리고. 놀부가 합격한 확률이 5분의 2이기 때문에 자, 놀부가 요거 같은 경우, 자, 놀부가 불합격할 확률은 1에서 5분의 1을 뺀, 그렇죠. 5분의 3이 되겠죠. 5분의 3. 자, 5분의 3, 5분의 4. 그러면 둘 다 불합격 확률은 5분의 4에다가 5분의 3을 곱한, 그렇죠. 25분의 12가 되고요. 자, 그러면 이 경우를 구해야 되겠죠. 이 경우는 어떻게 나요? 1에서 25분의 11을 뺀, 그렇죠. 25분의 13.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해됐죠? 자, 그러면 자, 문제로 바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이 하나인, 자, 문제. 자, 여기 있죠. 그러면 이제 맞힐 확률이 지금 5분의 1이고요. 못 맞힐 확률이 지금 5분의 4라는 뜻이죠, 지금. 자, 이해됐습니까, 요거? 자, 맞힐 확률 5분의 1. 정답이 하나이기 때문에요. 문제가 3개가 있대요. 근데 임의로 답을 적었더니 적어도 한 문제를 맞힐 확률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지금? 케이스가 다 나오는데 적어도 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 문제 맞힐 수 있고 두 문제 맞힐 수 있고 세 문제를 맞힐 수가 있죠, 지금. 맞죠? 지금 문제가 세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전체 못 맞힐 확률을 자, 전체 1에서 못 맞힐 확률을 빼버리면 되겠죠. 자,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자, 봅시다. 전체 1에서 자, 못 맞힐 확률을 빼버리면 됩니다. 3번. 그러면 못 맞힐 확률이 뭡니까? 5분의 4죠. 그러면 자, 못 맞힐 확률은 5분의 4. 첫 번째도 못 맞히고 두 번째도 못 맞히고 세 번째도 못 맞힐 확률은 이렇게 되죠. 자, 이게 뭐가 되죠? 그렇죠. 125분의 64가 되죠. 그러면 전체 1에서 125분의 64를 빼버리면요. 125분의 61이 적어도 한 문제를 맞힐 확률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전체에서 아무것도 아닌 경우를 빼버리면 되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한 문제를 맞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맞히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맞히기, 그러니까 0문제를 맞추는 거죠. 0문제를 맞춘다는 것은 모두 다 틀리는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민주와 민호는 자,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자, 민주와 민호가 약속 장소에 나갈 확률이 각각 이렇게 나왔죠. 두 사람이 만나지 못할 확률. 자, 우리 전체 경우가 뭐야? 뭡니까, 지금? 나가고. 그러니까 요거, 이 순서상을, 민주와 민호로 할게요. 그러면, 민주 나가고, 민호 나가고, 그리고 민주 나가고, 민호 안 나가고, 민주 안 나가고, 민호 나가고, 민주 안 나가고, 민호 안 나가고. 그러면, 만나지 못할 확률을 구하래요, 지금. 그러면 얘네가 지금, 한 사람만 나가면 못 만나죠. 얘네들이 지금 만나지 못하죠. 만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각각에 대해서 얘네들의 확률을 구할 바에는 전체에서 만날 확률을 빼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만날 확률이 어떻게 됩니까? 각각에 나가면 되겠죠. 그러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민주가 나갈 확률 4분의 3과 그리고 민호가 나갈 확률 그렇죠. 5분의 4를 곱하면 만날 확률이죠. 그런데 우리가 못 만나기 때문에 전체에서 얘를 빼주면 되겠죠. 그럼 얘 없어지고요. 그러면 정리하면
1-5분의 그렇죠. 3이 되고요. 못 만날 확률은 5분의 2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됐죠? 자, 뭐 이거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케이스가 있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뭐 잘 접근해서 문제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다음 문제도 또한 보세요. 지금 합격한 홍보가 자, 합격할 확률이 5분의 1이라면 자, 홍보가 불합격할 확률은 5분의 4가 되겠죠. 자, 근데 놀부가 합격할 확률이 지금 5분의 2라면은요. 자, 놀부가 불합격 확률은 5분의 그렇죠. 3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1대. 자, 둘 중 한 명이 합격할 확률입니다. 그러면 자, 놀부와 홍보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자, 어떻게 됩니까? 여기 지금 홍보부터 나왔기 때문에 자, 홍보부터 할게요. 자, 그러면 자, 홍보와 놀부에 대해서 따져보자는 뜻이에요, 지금. 놀부. 자, 그러면 자, 한 명이 합격할 확률입니다. 그러면 홍보가 합격하면은 놀부는 뭐 불합격하는 경우와 그 다음에 홍보가 불합격하면 놀부는 합격할 경우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한 사람만 합격할 경우는 이제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인데 얘 경우와 얘들을 뭐 확률을 합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홍보가 합격할 확률, 홍보 합격 확률은 저 5분의 1이죠. 놀부가 불합격할 확률, 놀부가 불합격은 5분의 3이에요. 얘들 뭐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놀부가 홍보가 불합격할 확률 얘죠. 5분의 4죠. 그리고 놀부가 합격할 확률, 놀부가 합격할 확률은 5분의 2죠. 얘들을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25분의 3이 되고요. 25분의 8. 얘와 얘를 뭐 해주자? 더해주면 25분의 11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케이스를 나눌 수 있으면 나누세요. 자, 그러면 봅시다. 자, 어떤 야구 선수의 타율이 3할이래요. 3할이 뭡니까? 10번 타석 중에 3번 안타를 친다는 뜻이에요. 그럼 7번은 안타를 못 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안타를 칠 확률은 뭐가 되죠? 10분의 3이 되고요. 자, 안타를 못 칠 확률은 뭐가 되죠? 10분의 7이 되죠. 자, 이렇게 확률이 나왔고요. 자, 이 선수가 두 번의 타석에서 한 번만,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타석에 치였을 때 두 번째 타석은 못 치는 경우고요. 첫 번째 타석 못 치고 두 번째 타석 치면은 한 번만 치는 거죠. 이렇게 한 번만 치는. 그러면 이 확률을 구해봐 버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칠 확률이 얼마죠? 그렇죠. 10분의 3. 못 칠 확률이 그렇죠. 10분의 7이죠. 첫 번째 못 칠 확률 10분의 7. 두 번째 칠 확률 10분의 3. 이렇게 해버리면 자, 100분의 21이고요. 똑같은 확률이 나올 겁니다. 100분의 21이고요. 얘 두 개를 뭐 하자? 더하자. 더해버리면 100분의 42고 자, 기하분수로 고치면 5분의 21이 될 겁니다. 50분의 21이죠. 50분의 21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할 수가 있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유진이가 지금 지각할 확률. 지각할 확률이 지금 4분의 1이래요. 자, 그러면은 지각을 안 할 확률은 1에서 빼버리죠. 4분의 3이 될 겁니다. 근데 3일 중에, 그러면, 자, 첫째 날, 그 다음에 몇째 날, 둘째 날, 그 다음에 셋째 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빈칸 넣기 하면 됩니다. 셋째 날. 이런 식으로 하면, 자, 하루만 지각하래요, 하루만. 자, 하루만, 자, 지각할 확률이에요. 그러면, 자, 첫째 날 지각해버리면, 자, 첫째 날 지각하고, 둘째 날 지각 안 하고, 셋째 날 지각 안 하고요. 그 다음에, X 동그라미, X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X 동그라미. 그럼 이 확률들을 각각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첫째 날, 자, 우리 지각할 확률이 얼마죠? 그렇죠. 4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첫째 날 지각하고, 안 하고, 그 다음에 지각 안 하고, 지각하고, 그 다음에 지각 안 하고, 그 다음에 지각 안 하고, 지각하고. 그런데 각각의 확률들은 지금 똑같이 나오죠. 자, 그러면 정리하면 64분의 9죠. 이것도 64분의 9가 나오고요. 이것도 64분의 9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64분의 9가 몇 개? 그렇죠. 3개가 있으니까요. 64분의 27이 될 겁니다. 답은 3번이 돼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케이스를, 자, 이런 식으로 케이스를 나눠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뭐냐면요. 이번에는 두 개의 주머니가 있습니다. 주머니가 있어서 각각 한 개의 공을 꺼내는 거예요. 자, A 주머니에서는 빨간 공이 나오고요. B 주머니에서 파란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하래요. 그러면 A 주머니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A와 B가 지금 엮어줘야죠.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각각의 확률을 구한다 곱하면 되겠죠. A 주머니에서는 뭐요? 빨간 공. 그러면 전체 몇 가지? 그렇죠. 전체 3개 중에 빨간 게 2개가 있고요. B 주머니에서는 파란 공. 그러면 전체 4개 중에 파란 공이 3개 있죠. 2개를 곱해버리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렇죠. 2분의 1이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 풀면 돼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자, A 주머니에는 이게 들어있고요. B 주머니에서는 이게 들어있다. 두 주머니에서 각각 한 개의 공을 꺼낸 거예요, 지금. 그 중에 한 개는 흰 공이고, 한 개는 검은 공의 확률을 구하래요. 그러면 이거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가 있죠, 지금? A 주머니에서 흰 공을 택해버리면, 자, B 주머니에서는 뭐죠? 검은 공을 택해야 한 개는 흰 공이고 한 개는 검은 공이 되죠. 근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A 주머니에서는 검은 공을 택하고요. B 주머니에서는 흰 공을 택하는 경우죠. 근데 얘네가 지금 동시에 일어나죠. 그리고 1번 케이스하고 2번 케이스는 지금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확률 한번 구해볼게요. 자, 확률을 구해버리면 A에서 흰 공이 나올 확률이 어떻게 되죠? A는 지금 전체 몇 개? 그렇죠. 전체 6개 중에 흰 공이 지금 4개죠. 그 B주머니 같은 경우는 전체 몇 개죠? 전체 5개 중에 여기 검은 공이 지금 2개죠. 이렇게 2개를 곱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정리하면 이거 3이고요. 자, 정리하면 15분의 4가 될 겁니다. 자,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A에서는 뭐? 검은 공. A에서는 검은 공이기 때문에 4개죠. 6개 중에 2개죠. 2개. 검은 공 2개가 있고요. 자, B 주머니에서는 흰 공. B 주머니에서는 5개 중에 3개가 되고 곱하면 되겠죠. 정리하면요. 2가 되고요. 없어지고 5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러면 얘와 얘를 2개를 더하면 자, 이거 15분의 3이죠. 15분의 7이 되겠죠.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시면 이것도 잘라서 보면 A 주머니에서는 이렇게 있고 B 주머니에서는 이렇게 있다. 자, 임의의 공을 한 개를 택하여 자, 한 개를 택해서 한 개의 공을 꺼냈을 때 그 공이 흰 공인 확률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자, 여러분들이 따져야 될 거는 이 A와 B를 택할 수도 있고 만약에 A를 택한 상태든 B를 택한 상태든 거기서 이제 공을 꺼내는데 흰 공을 꺼내면 되는 거죠, 지금. 그러면 자, 봅시다. 결국에는 이거는 빈칸 2개를 채우는 거예요, 지금 빈칸 2개. 근데 이 빈칸에서는 지금 내가 만약에 A를 택했다. 주머니 A를 택하고 요 주머니 A 택한 곳에서 뭐가 됩니까? 그렇죠. 흰 공을 택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B 주머니를 택하고 여기서는 그렇죠. B 주머니에서 흰 결을 택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 첫 번째 요 얘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A 또는 뭐가 들어갑니까? B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경우가 지금 뭐가 나오요? 그렇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2분의 1이 나오죠. 그러니까 전체 A, B 중에 A를 택하는 경우는 2분의 1이 나오고요. 일단은 택한 상태에서 A 주머니에서 흰 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럼 A 주머니에서는 지금 전체 몇 개? 그렇죠. 10개가 있죠. 10개가 있고요. 흰 건 지금 4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곱해버리면 저기 A 주머니에서 흰 게 나오는 전체 이 확률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버리면 5분의 1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첫 번째 경우요. 두 번째 경우에요. B주머니를 택하는 경우도 2분의 1이죠. A 택할 거냐, B 택할 거냐인데 A를 택했기 때문에 2분의 1이고요. B주머니에서 흰 거. B주머니에는 지금 전체 6개죠. 6개 중에 지금 흰 게 지금 2개이기 때문에 2죠.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6분의 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와 얘를 뭐 해주자? 그래서 더해주자. 그러면 30분의 자, 6 더하기 5가 돼서요. 30분의 11이 될 겁니다. 자,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요 말뜻을 정확하게 여러분들
잘 해석을 하셔야 여러분들 왜 2분의 1을 곱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처럼 문제를 풀 때 각각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문장이 뜻하는 것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넘어가야 왜 2분의 1을 곱하면서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